정부가 20조 원 규모의 뉴딜 펀드 조성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한국판 뉴딜 사업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투자할 기회라며 국민들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정원호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뉴딜 펀드와 뉴딜 금융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조 원 규모의 뉴딜 펀드 조성 계획을 밝히며 국민들을 향해 직접 세일즈에도 나섰습니다. 국민 참여형 뉴딜 펀드에 참여하신다면 보람과 성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개인의 수익 창출은 물론 국민들께서 직접 대한민국의 미래와 사회적 가치에 투자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국민 참여형 뉴딜 펀드는 한국판 뉴딜의 경기 부양 효과를 얻는 동시에 투자 기회를 국민들에게도 제공해 성과도 함께 공유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부동산으로 몰리던 시중 유동성을 한국판 뉴딜로 끌어오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습니다.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분에서 생산적인 부분으로 이동시킨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뉴딜 펀드 외에 뉴딜 금융에는 정책금융 100조 원, 민간금융 70조 원 등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문 대통령은 규제 혁신을 한국판 뉴딜 성공의 필수 조건으로 꼽으며 과감한 규제 혁파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조용병, 윤종규 양대 금융지주 회장을 비롯한 금융권 CEO들이 총출동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한 금융권의 역량 결집을 당부했습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 뉴딜 펀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는 원금 보장에 세제 혜택까지 내걸었습니다. 이번 펀드 조성으로 시중에 넘치는 유동성을 일부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어서 문성필 기자입니다. 한국판 뉴딜 펀드는 정책형 뉴딜 펀드 신설과 뉴딜 인프라 펀드 육성, 민간 뉴딜 펀드 활성화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정부는 앞으로 5년간 20조 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 펀드를 만듭니다. 정부와 정책금융이 총 7조 원을 출자해 모펀드를 만들면 금융기관과 연기금 민간자금 등이 13조 원을 매칭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정부가 투자자 대신 손실 위험을 부담한다는 점입니다. 손실이 나면 정부 출자금으로 우선 메우는 형태라 사실상 원금 보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시중은행, 국고채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방침입니다. 정책형 뉴딜 펀드도 사실상 원금이 보장되는데 아무래도 이 국고채, 그다음에 이자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정부는 뉴딜 인프라 펀드 육성을 위해 강력한 세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기업이 아닌 수소 충전소 프로젝트 등 뉴딜 관련 인프라 사업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투자금 2억 원 한도 내에서 투자 배당 소득 세율을 14%에서 9%로 낮추고 분리과세합니다. 뉴딜 인프라 펀드는 상대적으로 위험이 좀 높고 인프라라는 특성상 위험도 높고 투자 기간도 굉장히 장기인 점이 감안이 됐다는 점을. 일반 금융사들이 뉴딜 관련 기업과 사업에 투자하는 민간 뉴딜 펀드도 적극 장려합니다. 직접 지원보다는 우량 뉴딜 사업 발굴, 제도와 규제 개선 등을 통해 간접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뉴딜 관련 기업과 산업에 대한 자금 지원도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5년간 정책금융기관이 약 100조 원, 5대 금융지주 회사가 약 70조 원을 각각 공급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자, 이렇게 정부가 주도하는 뉴딜 펀드 가입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궁금해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일단 세제 혜택에 일부 손실이 있어도 정부가 부담한다는 점은 강점으로 꼽힙니다. 다만 비교적 투자 기간이 길고 실제 펀드가 운용되는 시점이 내년 이후라는 점은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영 기자입니다. 이번 한국판 뉴딜 펀드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참여가 가능한 부분은 크게 세 가지 분야입니다. 저위험 저수익을 추구하며 사무 재간접 형태로 운영되는 정책형 뉴딜 펀드와 그린, 디지털 뉴딜 관련 인프라 사업에 투자하는 뉴딜 인프라 펀드, 이보다 높은 위험성을 갖고 있지만 고수익을 노릴 수 있는 민간 뉴딜 펀드입니다. 정책형 뉴딜 펀드의 경우 일반 국민들은 민간 공모펀드에 투자해 이 펀드가 정책형 뉴딜 펀드의 자펀드 조성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투자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펀드 구성의 35%에 달하는 정부와 정책금융이 후순위로 참여해 손실 위험을 분담토록 할 계획인데 쉽게 말해 자펀드에서 발생한 손실률이 35%가 넘지 않는다면 민간 투자자들에게는 손실 부담이 없다는 겁니다. 앞서 올해 초 출시됐던 정책금융이 후순위로 참여한 3호 재간접형 소부장 펀드와 비슷한 구조로 이들 펀드들 모두 출시 이후 손실 구간 없이 꾸준히 수익률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네, 선순위 쪽을 주로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 3호 재간접으로 들어가는 거고 손실 나는 거 만약에 손실이 나면 손실 부분은 먼저 정책 금융기관들이 그 손실을 감당하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일반 투자자 손실 위험은 적다고 할 수 있죠. 뉴딜 인프라 펀드 역시 정책금융이 중후순위로 참여해 손실 위험을 우선 부담하는 한편 세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뉴딜 인프라 사업에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하는 공모 인프라 펀드에는 2억 원 한도 내에서 배당 소득에 대해 9%로 분리과세하겠다는 건데 일반 공모 펀드와 달리 세부담을 낮춰 수익률을 제고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뉴딜 인프라 펀드의 경우 투자 기간이 최소 5에서 7년으로 장기 투자를 해야 한다는 점은 부담 요소로 꼽힙니다. 인프라 펀드 같은 건 5년에서 7년인데 개인 투자자들 기준에서는 짧은 건 아니니까 그게 수익률이랑 연계가 돼가지고 투자자들이 고민을 할 거라는 거죠. 수익률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잖아요.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데 돈을 5년에서 7년 묶어야 되잖아요. 투자 기간 같은 게 투자 기간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민간 뉴딜 펀드는 정책금융의 손실 부담이나 세제 혜택은 없지만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하게 되는데 각 금융회사가 뉴딜 관련 프로젝트와 기업, 상장 주식 등에 자유롭게 투자해 고수익을 추구하는 형식입니다. 자산운용사들의 공모 뉴딜 펀드 출시부터 한국거래소의 K뉴딜 지수 개발과 이에 따른 각 운용사들의 관련 ETF 상품 출시 등이 예상됩니다. 정부가 한국판 뉴딜 사업을 추진하면서 최근 뉴딜 관련주들의 주가가 급등한 바 있고 지난해 정부의 소부장 육성 정책에 힘입어 높은 성과를 낸 NH 아문디 자산운용의 필승 코리아 펀드의 사례를 밀어보면 민간 뉴딜 펀드 역시 우수한 성과가 기대된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높은 수익을 추구하게 되면 그만큼 위험 부담도 높아지는 점은 감안해야만 합니다. 여기에 정책형 뉴딜 펀드와 뉴딜 인프라 펀드의 경우 본격적인 조성과 투자는 내년부터나 가능하다는 점 역시 약점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희영입니다. 하지만 펀드 시장 일각에선 이번 뉴딜 펀드를 그리 탐탁치 않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 주도형 펀드의 부작용이 되풀이될 거라며 중장기적으로 경쟁력 또한 떨어질 거란 지적입니다. 계속해서 이민재 기자입니다. 정부는 이번 뉴딜 펀드 참고 사례로 NH 아문디 필승 코리아 펀드를 꼽았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을 기회 삼아 소부장 기업에 투자해 1년 수익률 56%를 기록한 것을 성공적인 예라며 내세운 것입니다. 하지만 업계 반응은 딴판입니다. 과거 정부가 주도했지만 여러 부작용을 낳았던 코스닥 벤처펀드, 녹색 성장펀드, 청년 희망펀드 등을 답습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급하게 진행되는 것 같은 보여주는 단면이 아닌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누군가가 문제의 포인트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다가 산으로 가면 땀만 흘리고 답은 없는 거니까. 코로나19 사태로 간접 투자보다 직접 투자가 대세로 떠오른 상황에서 펀드 수요가 충분할지도 의문입니다. 올해 들어 국내 주식형 펀드 설정 원본이 15조 원 가까이 증발하는 등 코로나19 쇼크로 공모펀드 시장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사모펀드는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로 지난해 말부터 외면받고 있습니다. 또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뉴딜 분야 신용 공여 확대 허용 등 정부 지원은 연말에나 윤곽이 드러나기 때문에 업계 입장에서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무리하게 되면 결국 깜깜이 투자로 눈먼 돈이나 부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책임은 온전히 금융사의 몫입니다. 더불어 정부가 성공 사례로 꼽은 필승 코리아 펀드도 소부장 기업을 담고 있다고는 하지만 삼성전자, 네이버, SK 하이닉스, 카카오 등 대형 우량주 위주라 산업 생태계 육성이라는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유통시장으로 들어가봤자 소용이 없죠. 발행시장으로 들어가야 그나마 좀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당연히 다른 금융기관의 공모펀드나 예적금이나 이런 데를 구축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죠. 가뜩이나 위축된 자산운용업계는 정부가 주도하는 대규모 펀드 사업이 시장을 왜곡시키는 동시에 경쟁력 저하와 투자자 외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